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태영건설 맹탕 자구책 사는 회장 대단히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업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죠. 어제 90이 넘은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꼭 살리겠습니다 라고 채권단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는 회장, 지금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게 사는이죠. 사는 회장 대단히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자구책이 빠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오는 11일 지금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 안에 뭔가 추가적인 대책을 태영건설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빚내 집 샀는데 영끌족 42%가 손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조사냐? 조선일보가 서울의 노원, 관악, 그리고 중랑, 강서 이 4개의 지역구 가장 많이 영끌에서 집을 사들였다라고 되는 지역이죠. 4군데의 구를 좀 분석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한계동에서 이 한계동씩만 빼서 한 420가구를 전수조사를 해봤다라고 하는데 해보니 4년 동안 신규 매수한 이 집의 한 69%는 2030이 거의 한 70%를 샀더라. 그리고 이 2030 보니까 집값의 거의 60%는 대출로 구매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대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아무래도 영끌을 해서 사다 보니까 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건데 문제는 지금 이율도 높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2030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어제 당정이 2024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게 현재 40%까지 되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소상공인들 힘드니까 전기료도 20만 원씩 좀 감면해주자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한 건데 문제는 오는 4월이 총선인데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겨레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국힘 나와 민주당 입당했다. 네,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모두의 관심이 그래서 어디 당원이래? 당적이 어디야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당적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다뤘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관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리는 이 당적 문제 보니까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와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이게 그래서 이 당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건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럼 맞다는 얘기인 건지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흉기는 나무젓가락, 증오 퍼나르는 음모론입니다. 네. 그래? 흉기가 나무젓가락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흉기는 나무젓가락이라는 얘기가 가짜뉴스다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피습 두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더불어서 여기에 더해서 증오까지도 좀 같이 퍼나르고 있는 음모론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온갖 배우설, 음모론까지 마구마구 나오고 있죠.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유튜브 카톡 턱 밑에 바짝 모바일의 왕좌 등극 초읽기입니다. 휴대전화 가지신 분들 중에 카카오톡 쓰지 않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유튜브가 넘어설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월간 활성 이용자 실제로 이 매일매일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따져보니까 2020년 12월에는 144만 명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카톡이 앞서고 144만이 앞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을 보니까 336명까지 좁혀졌다.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 카카오톡보다 유튜브가 1위 자리를 차지할 게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카카오톡 독과점 아니냐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먹통됐을 때 정말 온 나라가 휘청휘청했었죠. 유튜브가 1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또 괜찮겠느냐? 지금 OTT 비용 굉장히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액 마구 올려도 독과점일 경우에는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귀여운 아이들,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네, 얘네가 누군지 아마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이바오, 루이바오 쌍둥이 판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상 밖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은 좀 세상에 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오전에만 살짝 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 7월에 얘네 몸무게가 180g이었습니다. 조그만 우유 한 팩이 180ml, 180g이죠. 요만하게 태어난 애가 11kg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럭무럭 쑥쑥 자라라 라는 엄마의 마음을 좀 담아서 얘기를 좀 해봅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증오 바이러스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 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등산용 칼, 흉기로 개조, 범행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 인근도 다녀갔다라는 겁니다. 좀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이 피의자 김모 씨가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곳, 이 피의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인데요.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거 원래는 등산용 칼이었는데 손 자루 부분을 빼서 테이프로 돌려서 이거 개조한 거구나 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칼을 가는 도구도 2개나 있었다라고 해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고, 추가로 나오는 얘기 요 뒷부분, 범행 전날 평산마을 인근도 다녀갔다라는 겁니다. 네, 범행이 일어난 날이 1월 2일이었었죠. 그날 이재명 대표의 행적이 부산 가덕도에 갔다가 점심때는 양산으로 가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오찬을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전날 여기도 다녀갔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사전답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마디로 계획 범죄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겠죠. 직접적으로야 뭐 무슨 본인이 자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현재의 전체적인 그 이동 경로 등을 봤을 때 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남, 부산을 갔을 때에 이동하고자 하던 그 경로를 따라갔다라고 지금 추측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점에 비추었을 때는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지금 본인의 지금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에서부터 해서 KTX를 타고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추측이 강하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대용 그 등산용 어떻게 보면 칼을 개조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 당시에 어떤 CCTV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현장에서의 어떤 우발적인 상황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주거지 그리고 본인이 근무했던 그 부동산 사무소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그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네. 최초부터 계획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찰이 정말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획 범죄다.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매우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일단 계획 범죄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도 나오고 오늘 추가 행적을 봐도 이거 계획 범죄네라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 도주의 우려, 네.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계획범죄라고 할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은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때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구속의 요건에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라든지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고려가 될 겁니다. 현 단계에서 도주 우려 있다고 보일 것 같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요건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계획범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특히 중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도주의 우려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범행을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 없나는 사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부분에 분명히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 압수수색 그리고 관련한 행적들을 쭉 경찰이 쫓아가면서 하나둘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베일이 벗겨지면서 경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나둘 중에 나는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를 했고가 이제 하나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베일이 하나도 벗겨지면서 관심이 쏠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당정 얘기입니다. 네, 이 사람 어디 당에 속해 있대? 무슨 당 당원이라는 거야? 라는 거에 모두들 지금 관심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피의자 당적, 국힘이냐 민주냐. 여야 총선 파장 가능성의 신경전. 네, 지금 다들 지금 당장 오는 4월 10일이 총선이죠.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벌어진 제1야당 대표의 피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에 어떤 파장을 미치겠느냐라는 이 부분을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여야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 부분. 그래서 이 피의자는 당적이 어떻다는 거냐? 피의자 2015년 새누리당 입당, 2020년 탈당, 미래통합당 때 탈당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4월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다가 작년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다. 양쪽 다 몸을 담긴 담았어요. 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당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사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이런 피습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를 좀 반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좀 여파가 다르긴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새누리당을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 당시 당명이 미래통합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0년에 아시다시피 4월 총선이 있었는데 저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다. 그거는 나오는데 네. 몇 월에 탈당했는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인지 후인지 그런 것도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탈당을 했다면 탈당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분의 피의자 김모 씨의 정신 세계가 어떤 것인지가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탈당을 했으면 왜 했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 동아일보 기사에 작년에 입당했다. 2023년 네. 2023년 2023년 4월. 4월이죠. 올해가 네. 이제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요. 네. 작년 4월에 입당했다면 그때는 또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탈당 사유와 국민의힘 계열 탈당 사유와 네. 민주당 입당 사유.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근 그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평상시 말수도 적고 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리고 또 정치 이야기를 화제로 삼은 적이 거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왜 저렇게 탈당하고 입당을 했는지 네. 그게 이번 사건의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탈당의 이유, 입당의 이유, 그게 진짜 관건이다. 경찰 조사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당적 이야기다 보니까 여야 모두 관련한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테러, 끔찍한 테러에 대한 그 동기, 그리고 목적, 또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사당국에서 밝힐 사항이고, 그와 관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든 야든 지금 당적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총선에 미칠 여파에 다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것인데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어제 음모론도 얘기했지만 사실 배우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네.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배우설 얘기까지 나오는 것일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혼자 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과거 피습 사례를 봐도 뭐 배후가 있어서 했었던 경우는 없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나 당적에 관심을 갖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사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백추대낮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네. 공인이었던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공인인 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실행을 했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찾아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동기 중에 어느 당적이 그 가해자의 당적이 어디인가도 있겠지만 그것만의 이 동기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적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 마치 어느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진영이 배우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자작극이다 혹은 아니면 병원 왜 수술을 서울에서 했냐 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계속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건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진상규명을 잘 해서 네. 이 동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러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만 작년에 떠올려 보면 사실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테러에 준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보고 이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하나하나 이 단순히 뭐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이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피습이라는 사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지금 당적을 뭐 따지고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작년에서 뭐 묻지마 범죄 등등까지 좀 연계를 해서 큰 틀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